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표정이 좀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줄 시간으로 오늘 주유소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예은입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종목 상담 해볼 예정인데요. 이용준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양 지수가 좀 다 빠졌습니다.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소폭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특징적인 이슈가 우크라이나 원전을 러시아가 포격함으로써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올라옴으로써 관련주들의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요 근래 계속 그렇지만 곡물주 그리고 물류 대란에 대한 해운주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사능 피해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지수들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1.22% 빠져 있는 상태로 종료되었고요. 대장주 중에는 방사능 피폭에 관한 대장주 중에는 1등주는 대정화금이 올라왔고 2등주는 우진, 대봉, LS 같은 종목이 올라왔는데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장에는 쫓아갔다가 쉽게 물릴 수 있는 장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이 나와서 20% 넘는 급등 이후에 종가는 8%까지 마감됐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일본 캔들상 윗꼬리를 크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매매를 정확히 기준을 잡고 치지 않으시고 무턱대고 매수세에 딸려 들어가서 매수를 하셨다면 대부분 물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급등 종목 따라가 또 물린다면 2중, 3중고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가지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종목들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이미 손절의 구간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홀딩을 잘 하시고요. 소폭의 아니면 소액의 애수금 가지고 이런 급등주들을 전업하시는 분들이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장 초반 9시에서 10시 반 사이까지 정도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가 되면 뉴스는 희석이 되고요. 니수가 단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목들은 윗골을 달리면서 대장주를 하더라도 밀리고 그 다음날 원전 피해가 없다라는 기세가 주말에 나온다면 점 하한가, 그다음에 갭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타적인 성향 종목은 10시 전에 끝내라. 다만 작은 금액으로 하시고요. 보유 종목들은 홀딩하면서 버텨보자 하고 오늘 장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세 짚어봤고요.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까 해요. LNG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곡물 그리고 석유 모든 원자재, 알루미늄 포함해서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세가 그만큼 혼돈의 시기가 되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련 주들을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미 천연가스, 곡물 그리고 비료, 사료 이런 또 식품 모든 관련주들이 차트를 보시면 이미 고점에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파동이 상승 3파동이 일어나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이미 신규로 매집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올라와 있는 천연가스, LNG, 가스, 곡물,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을 신규로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 정말 자기가 이런 테마주 중에 사고 싶다 그러면 장 초반에 오늘같이 원자력 방사능 관련주들 새로운 이슈, 신규 테마가 나올 때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미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들어가서 먹는 구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 다소 보수적으로 이미 올라 있는 종목들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테마주에 진입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이나요. 아니면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매수가, 비중, 종목명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좀 풀렸는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유나이티드 제약.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셨나요? 네, 47,000
47,600원요. 4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비중은 어느 50% 정도 입니다. 되세요? 50%요. 50%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자, 유나이티드 제약 4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 45,80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네. 전일 대비 0.44% 올랐는데 자, 위원님. 네네네.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 47,600원에 50% 비중이면 어느 정도? 47,500원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50%면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50%나 비중을 하셨는데요. 네. 매수를 언제쯤 하셨나요? 매수는 조금 몇 개월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히 개월수는 모르지만 제가 구간상 봤을 때는 작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혹시 무슨 이슈가 있어서 아니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2,000개 많은 종목 중에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그 당시에는 신약들을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네. 계속 그 매수까지 올리더라는 그 밑에서 뵙는 거예요. 네네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신약 관련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코로나 관련 네. 치료제 이슈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47,500원이고 소폭의 마이너스 구간은 분명한데, 우선 팩트만 말씀드리고요. 의견도 한번 여쭤볼 텐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8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 이후에 거래량 없이 횡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다음 차트 보시면 이런 거 윗꼬리 구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현재 21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들어온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 없이 지나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향후에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특별한 재료, 코로나나 신약 이슈가 강력히 부각되지 않으면 유나이티드 제약 당분간의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저희가 모르는 비공개된 획기적인 이슈가 있다면 지금 바닥 구간이니까 한번 올라가면 고객 시청자분이 사신 47,500원은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팩트상 좋은 점은 횡보 기간이 길다는 거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버티셨으니 3개월 이상 버티셨으니까 45,000원을 지지받고 지속적으로 횡보를 한다면 마음을 좀 편히 먹으시고요. 회사 자체는 나쁜 회사가 아니니까요. 잘 버텨주면서 한번 그 시간을 한번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도 예. 있으신가요? 예. 그럼 시간은 길게 좀 잡아야 됩니까? 예, 지금 봤을 때는 시장에서 소외된 느낌이 강한 종목이 돼버렸어요. 수많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횡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횡보한다는 자체는 나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빠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버리기만 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횡보를 예. 한다는 건 누군가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 그죠? 그리고 최근 봉들이 단봉이고 거래량이 없지만 윗꼬리들이 조금씩 달려 있다는 거는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할 수 있는 흔적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님 시청자님 시간은 많으시고 마음은 급하지 않으시죠? 예, 급하시구나. 네, 급하시면 어차피 지금 47,500원에서 45,800원이니까 마이너스 구간이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5%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비중이 크십니다. 지금 회원님이 50%니까 예, 비중을 절반 정도로 마이너스 5% 이내에서 약손절 하시고요. 네, 그 애수금을 가지고 있다가 급등락이 나오는 섹터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징 여행주로는 대표가 지금 노랑풍선을 볼 수 있고 인터파크를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엔터주로는 J컨텐트리, 제가 어제 말씀드린 J컨텐트리가 오늘도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에서 상승 반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도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으시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예. 윤활제약은 당분간은 마음이 외롭고 차가울 정도로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네네, 잘 버티셨는데 예. 뭐 종목 교체도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이 아무래도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조언까지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자, 다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네, 갑자기 생각. 네, 천천히 생각해 주시고. 위즈코프요, 위즈코프. 네, 위즈코프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도 좀 알려주시죠. 2,500원에요. 15% 정도 됩니다. 네, 2,500원에 15% 정도, 15%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즈코프가 오늘 보니까 1,650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네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거 한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되셨고, 네. 좀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단가를 추면서 좀 10%에서 한 네. 5% 더 싸갖고 단가를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낮추면 낮출수록 자꾸 떨어지네요. 네. 네, 위원님, 위즈코프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위즈코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했던 사유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유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시청자분 매수한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이게 일자리 네, 이런 걸로 그간데서 대선 때 한번 안 가겠나 싶어서 했는데. 네네네. 뭐 그런 의견도 많고요. 사실 위즈코프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주보다는 최근에는 윤석열 테마, 안철수 테마 쪽으로 좀 정치 테마로 묶여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다른 종목들이 갈 때 위즈코프는 안 가고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차트 안 보시다시피. 가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제가 항상 저희 회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시장이 아니고요. 듣고 계시죠? 시장이 바라는 대로 제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좋다고 위즈코프를 샀지만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오지 않고 질질질질 흘러내린다는 거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죠? 다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다행이게 생각되는 게 차트 보시면 2,500원에서 현재 1,650원인데 전저점 구간이 1,800원, 1,700원대 지금 전저점 부근에 걸려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 차트상으로는 이제 반등이 한번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 2주 사이에 반등이 안 나오고 다시 또 1,800원, 1,500원 선을 무너진다면 이게 가장 무서운 게 급등, 급락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속적인 소폭 하락이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25% 들어있고 일자로 15%. 테마로 샀는데 가지도 않고 계속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무거우시겠지만 이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 1,865원, 지금 1,80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지금 매수 사이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은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어제도 그렇고 아랫게도 윤석열 쪽으로 엮였다 그러면요. 네. 그게 다른 거는 다 막 폭등하고 올라갔는데 맞아요. 얘는 안 네.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엮인 거 아닌가요? 그게 그리고 얘가 이제 재무가 안 좋은 건가요? 재무도 제가 한번 봐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보통 테마주 매매를 할 때요. 1등주가 있고 후속주가 있습니다. 1등주와 후속주를 구분하는 이유, 근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어떤 거죠? 윤석열 1등주다. 어제 1등주다. 농료라고 뭐 이런 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쉽게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테마주가 많잖아요. 능률도 있고 뭐 노루홀딩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종목 중에 윤석열 1등주 그날 가장 크게 간 종목이 1등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노루홀딩스 우는 3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등, 3등 주인 애니능률, 뭐 기타 등등들은 그 밑에 있었죠. 삼부토건을 포함해서. 하지만 위주코프 같은 경우는 어제 고가가 19% 적지 않은 상승이긴 하지만 고가를 19% 됐다는 건 1등주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윤석열 주로 부각을 받고 있지만 1등주가 아니고 2등주도 아니고 다소 소외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만 바라보고 이 종목을 갖고 있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 생각이 들고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시청자님. 예. 그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죠? 이거를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근데 그나마 다행이게 급등을 심하게 한 종목들은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이상 제로 소멸로 무너지는 형상이지만 위주코프는 사실은 급등한 모습이 별로 없거든요. 예. 11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로 그것도 크지 않은 급등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다행히. 예,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시장에 소외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700원, 1,600원, 1,800원 사이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으면 아쉽지만 소폭의 손절도 생각을 해서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800원요? 네, 지금 구간이 1,650원이잖아요. 예. 1,600원에서 1,800원 이 구간이 밴드 구간인데 이 구간을 상방 또는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특히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가 안 좋나요? 재무 한번 가망이. 볼까요? 제가 예. 지금 차트가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 애인가? 가치를 제가 봐드릴게요. 보통 재무제표를 볼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재무제표에서 연간으로 별도로 보는데 보실 게 3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출액 보셔야 되죠. 그죠? 네. 듣고 계시죠? 매출액 보시고 그다음 영업이익 보시고요. 그다음 네. 부채 비율, 유보율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2021년 3월 달에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거기 전이니까 2020년까지 나와 있는데 매출이 소폭이지만 줄었어요. 그렇죠? 매출에 대한 이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도 2019년 16억인데 2020년 5억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나마 다행인 게 부채 비율은 13%로 매우 우량하고요. 유보율도 138%로 우량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매출에 대한 상패는 이슈로 안 되네요. 네? 상패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위주코프 좋은 회사라는 걸 우리가 유보율과 부채 비율로 볼 수 있는데 뭐 좀 더 보면 제가 알기로는 PBR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1.25 같은 경우는 회사 청산되더라도 다 돌려주고 건 돌려주더라도 남는 뭐 특별히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상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급등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적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근데 제가 산 금액이 비싸게 산 건가요, 위에서? 비싸게 산 1,865원이라고 하셨나요? 2,500원. 예. 2,500원은 3개월 전에 사셨다 그러셨죠.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3개월, 12월 달에, 11월 달 정도 되시는데, 항상 결과론적인 모습이지만 지금 차트 값에 비하면 싼 값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멀티플을 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멀티플로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지만 위주코프는 그걸 접근하기는 현재 상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아쉬운 거는 2,500원만큼 올라가기에는 지금 추진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1,600원에서 1,800원 구간을 이탈하면 그때는 좀 손절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카이너스 매도요. 네, 카이노스 매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200원에 4,200원이요. 비중이 네. 10%요. 10%요. 예, 네. 네, 4,20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카이노스메드 2,14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돼 있고 어제만 해도 이 파킨슨병 치료제 특허 이야기가 있었네요. 자, 네. 근데 4,2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7, 8개월 오래됐어요. 정확하게는 내가 제기를 못 하겠는데. 네, 오래됐다. 1년 좀 넘으셨나 보네요. 예, 그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네.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상한가 갔는데도 그걸 매도를 못 해가지고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요, 제가. 마음고생을 오랫동안 하셨나 봅니다. 자, 위원님, 카이노스메드 이슈도 있는데 상한가를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어제 좋은 재료가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세계 최초, 그리고 특허, 그리고 뭐 관련 테슬라와 관련됐다든지 삼성전자와 관련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갭상승하고 상한가를 갔는데요. 시청자분이 사신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언제쯤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야, 그때 무슨 지금 나왔던 이슈하고 해가지고요. 네. 중국에 무슨 저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이슈로 해가지고 그때 내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한 참이었는데. 네네네. 예, 저기 리딩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많이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네. 우선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재료는 시청자분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오랜 기간 갖고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연구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다만 4,200원이란 구간이 전전 고점의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140원부터 4,200원까지 가려면 100% 가까운 상승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죠? 그렇지만 어제 보시면 최근 10월부터 3월까지 차트를 보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우하향 차트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말아야 할 차트 중에 하나가 역배열, 우하향,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을 사실은 피해야 되는 종목인데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파킨슨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가지고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면 지금 혹시 추매할 수 있는 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금액 그대로 가실 건가요? 시청자님. 네, 추매를 꼭 해야 된다면 하는 게 좋겠죠. 네네네네. 사실은 지금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추매 타이밍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봉을 보시면 재료가 먼저 터졌고요. 그저께 상한가를 갔고요.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물대 때문에 눌려있는 구간입니다. 눌림목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21선 위에 2,000원에서 지금 5일선이 2,140원까지는 추매 구간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럭키하다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카이노스메드의 추세 전환 차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랜 기간에 매물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회원님 같은 네네. 분들이,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월봉을 한번 봐봤습니다. 월봉도 같이 보시나요? 시청자님? 네네. 월봉을 보시면 지금 매수한 구간이 4,500원이라 하면, 이 구간이라 하면 제가 두 개의 선을 그었는데 뭐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저점은 나왔다. 네. 이 회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의 저가는 지금 나와 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죠? 이게 지금 보시면 2020년대 저점이 현재의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손절하거나 익절하거나 뭐 추매하실 상황은 아니라면 좀 더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카이노스메드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추세 전환을 해야 이 종목은 살아나는 거고요. 네. 이런 재료에도 다시 무너진다면 또 다른 긴 하락의 행보를 갈 수 있다. 예. 그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했던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용준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다시 한번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시청자님과 카이노스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이용준 위원님께 또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노란톡으로 입장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네, 시청자님과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전화번호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이용준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또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비중 알려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됐을까요? 네, 문자 상담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인데요. 매수가가 9,120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이고요. 9,120원, 60%.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위원님. 네. 비중이 60%나 됩니다. 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분은 승부사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네, 야수의 심장.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되고요. 네. 또 미래생명자원 자주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드리면 회원님의 이 가격과 이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시고요. 강심장을 가지시고 주식시장을 터프하게 대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9,120원 제가 어제 매수하셨거나 오늘 눌릴 때 매수하신 거 가격 같은데요. 먼저 좋은 말씀 먼저 드리면 매수는 좋은 종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이 주가를 논하기 전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은 대장주이기 때문에 매수는 잘 잡고 하셨다. 다만 문제는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올라가 있는 곡물, 가스, LNG, 사료주 중에 소액은 괜찮지만 고점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피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9,120원에 미래생명자원을 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종목은 대장주를 잘 고르셨으나 이거는 차트만 볼 건 아니고요. 주말에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전쟁 문제가 어떻게 더 커지느냐 아니면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월요일날 주가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지금 4,000원 했던 종목이 10,000원이 됐어요. 2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밀리면 이 4,000원, 5,000원에 샀던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도 괜찮아. 그리고 또 5일선이 깨지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라고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을 보더라도 지금 윗꼬리 양봉, 윗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윗꼬리가 자주 달린다는 거는 자꾸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읽은다면 눌려서 급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건 제 영역이 아니고 금, 토, 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120원에 야수의 심장을 사셨으니까요. 손절을 하게 되면 8,000원이 무너지면 강하게 손절도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좋은 종목은 많으나 고점인 종목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종목 선정은 잘 하셨지만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과 계속해서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대유 플러스요. 네, 대유 플러스요. 네. 비중과 매수가도 알려주시죠. 네, 30% 하고요. 네. 1,640원인가? 1,640원이요. 네네. 네, 대유 플러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유 플러스 네. 오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유 플러스 오늘 1,29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그래도 어제 소폭 올랐고 전 거래일 3거래 전에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고민이 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시청자님이 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네네네. 나눠보시죠. 대유 플러스 매수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640원. 네. 우선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재료는 우선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향후에
원익 P&E 같은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차트적으로는 지금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게 전환사채가 있는 것도 좀 알고 계시죠? 전환사채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네. 네네, 알고 계시죠. 전환사채 지금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는데 전환가액이 1,300원 중반대 아니, 가격입니다. 전혀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 네, 모르세요. 그럼 제가 쉽게 상관이- 설명해 드리면 지금 공시 중에 뭐 좋지 않은 뉴스지만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하지만 재료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종목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640원이라는 구간이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요. 지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네. 횡보 하락을 이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다 다른 뉴스나 아니면 좀 호재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관련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데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1,570억밖에 되지 않으나 지금 시장에서는 단봉으로 다소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추매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기준되는 봉이 없기 때문에 추매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평선, 21선 아래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지금 추매하거나 관심을 주시기보다는 어느 순간 22선을 뚫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겁니다. 듣고 계시죠,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 아, 네네.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기준이 세일 때 그때 금액이 더 있으시면 추매를 좀 하셔가지고요. 평단가를 좀 낮추셔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데오플러스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추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준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거 얼마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언제 기준봉이 나올지는 사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죠. 아니, 그죠? 얼마씩? 네?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기준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추매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담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기준봉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라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엔투텍이에요. 네, 종목명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엔투텍이고요. 네. 종목 비중과 또 매수가도 알려주시죠. 예, 2,340원에 20%. 네, 2,34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투텍 오늘 1,8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반도체 공정 장비 부품 만드는 회사네요. 최근에 1,800원대에서 소폭 올랐다가 내렸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가 2,000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뭐 지금 손실 구간이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이거 몇 달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엔투텍을 슬쩍 보니까요. 모더나 관련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엔투텍 같은 경우는 소형주에다가 불성실 공시에 대한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혹시 엔투텍 매수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청자님? 그때는 제가 매수할 땐 지금 한 4개월 전인데 잘 올라갔어요. 아, 네. 4개월 전에 모더나 이슈로 올라갔을 텐데 지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네. 다행인 거는 최근에 올라서 이평선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재료가 한 번 더 나오면 2,000원 부근은 금방 전고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소 조심스러운 거는 엔투텍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전환사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시도 약간 불성시 공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월이면 공시 확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엔투텍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접근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기업 개요 한번 보면서 엔투텍 상황을 한번 볼게요. 현재 상황을.
그 주식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팁을 네. 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지금 화면 보시면 엔투텍 기업 개요 차트인데 이 증이라고 보이는 보라색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예. 이게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될 종목 중에 딱 두 개가 이 증거금 100% 종목하고요. 아, 관리 종목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 공시 시즌이 아니면 사실은 급등이 나오는 언제라도 매수를 하셔나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3월에 공시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엔투텍 보면 재무제표상 사실은 매출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긴 했지만 뭐 크진 않다. 그래도 시청자님은 그래도 다행인 게 부채 비율이 작고요. 유보율이 700%가 넘는 우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 이게 사실이고 팩트에 기반한다면 이 종목은 뭐 3월 공시 시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네. 차트적으로 최근에 12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불성시 공시에 대한 이슈 그리고 특별한 좋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좋은 재료가 나와서 혹시나 기다리다가 급등이 한번 나오면 본전 부분에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뭐 좋은 말씀 못 드려 죄송한데 그래도 차트적으로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빵 트고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때 네. 욕심내지 마시고 본전이 오면 무조건 정리하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예. 어떨까요? 네. 예.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엔투텍 매수가까지 오면 그때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저기, 한국 가스인데. 네, 네. 한국가스공사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했어요. 네, 네. 41,2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조금 더 매수를 하려는데 유망이 있는 건지 네. 오늘 현재 45,700원에 했어요. 네, 네. 근데 비중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5% 조금. 5%요. 네. 근데 5%만 더 늘리려고 그러는데 해도 유망성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네,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서 더 비중을 늘리고 싶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위원님과 네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시청자님. 네. 네, 위원님 네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네.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네. 말하는 유틸리티 종목이고 망하지 않는 회사고 한전과 같은 굉장히 건실한 회사이고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가스값 인상으로 인해서 급등도 나와 있고요. 다만 시청자님은 정말 좋은 가격에 사셨고 정말 수익도 너무 축하드리는데 비중이 아쉽다. 그렇죠? 네네. 더 해서 더 먹고 싶은데 5%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아쉽네요. 이런 종목은 진짜 많이 사셔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 그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익 먼저 축하드리고요. 종목을 네. 잘 사셨어요. 잘 사시고 걱정 안 되는 종목을 잘 사셨고 우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우선 현재 시점에 제시해 드리면 네. 5만 원에서 5만 1,000원까지는 다음 주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10%, 네. 20%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비중을 더 사고 싶은데 사도 되는지 또 언제 사야 되는지에 네네.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비중을 넣으시면 얼마나 더 넣으실 생각이신가요? 5%만. 5%만 10% 채우시겠다. 그러면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오늘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차트를 보시고요. 네네. 가스공사가 그냥 그대로 양봉을 피면서 올라가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비중 그대로 놔두시고 목표가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냥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만 원에서 5만 1,000원. 네, 5만 원, 5만 1,000원. 딱 정고점이 네. 5만 1,800원이니까요. 5만 1,800원까지는 강력하게 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5만 원 언저리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반대로 월요일 날 됐더니 한가스공사 갑자기 하락을 해요. 네네. 음봉이 나온단 말이죠. 음봉이 나오면 우선 1차적으로는 눌림 구간이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인 44,000원이 되면 5% 정도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5% 네, 정도는 5%. 44,000원 기억하세요. 다만 44,000원까지 올지 안 올지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돼봐야 아는 거고요. 네. 우리가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기분 좋다고 사고 기분 나쁘다고 파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기준은 그냥 올라가면 목표가는 5만 원 잡으시고요. 5만 원이요? 네, 그리고 네. 음봉으로 빠지면 44,000원을 지지받고 그때를 지지해주면 그때 5% 더 사십시오. 그러면 네. 매수 평단가가 42,000원에서 43,000원 사이에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5만 원까지 버텨보는 거죠. 네, 5만 원까지. 네, 가스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고요. 원자재 값들은 계속 상승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스비를 매월 냈잖아요. 네네.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욕심 크게 부리지 않으시면 충분히 수익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네, 한국가스공사 최근 오름폭이 상당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5만 원까지 바라보고 전략을 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종목 상담 받고 있었는데요. 먼저 현대위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대위아 78,800원에 15% 비중 갖고 있다. 이렇게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분이 계셨는데요. 현대위아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데 오늘 63,0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78,8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최근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주가에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현대위아 78,800원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면 비중이 매우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를 포함해서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향후에 좋아진다는 보장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슈가 러시아 스위프트 동결도 됨에 따라서 자금 동결이 된다는 거는 수출을 하더라도 자금을 받을 길이 없는 거고요. 또 러시아랑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서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마땅히 좋지 않으나 문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상폐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너무 다행인 건데 지금 현대차를 포함해서 러시아의 수출이 좀 비중이 큰 회사들, 대기업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사태들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한순간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78,000원, 800원이시니까요. 차트를 길게 보면 빠지면 전저점인 5만 원 부근까지도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우량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빠지진 않겠죠. 우리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고양이가 떨어져도 떨어진 순간 자동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실체가 없다는 거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대기업을 사셔서 꾸준히 투자하고 싶으신 시청자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좋은 투자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 시장,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한 순간에 악재가 소멸되지도 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중장기를 믿고 더 오래 하겠다. 5년, 10년도 할 수 있다. 그러시면 지금은 추매하지 마시고요. 5만 원 부근까지 혹시 내려오면 그때 한번 추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손절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손절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략이 하나다. 손절은 손실이 아니고 최종 매매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대위아 손절 대응도 고려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까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유튜브 실시간 상담 종목 3부 토건이고요. 2,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의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3부 토건이 오늘 2,42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10%의 비중이지만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3부 토건 살펴보면요. 토목 건설 업종에 해당이 되고 또 차후에 대선 정책 관련 업종으로 상승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최근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물 관련주로 급등 후에 하락폭 나타내고 있고요. 시청자분께서는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3부 토건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오전에만 해도 인현건설 주식회사와 44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위원님, 오늘 3부 토건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네, 3부 토건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종목이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안철수 테마 단일화로 인해서 윤석열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또 윤석열 테마이지만 하락을 하지 않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어제도 사실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테마로 간다면 윤석열 테마의 대장주인 노르홀딩스,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3부 토건 같은 경우 2등, 3등, 4등주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부 토건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요. 최근에도 거래양실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지금 윗꼬리가 자주 보인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 윗꼬리는 하락의 전조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부 토건은 회사 자체가 지금 실적이나 계약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00원 소폭의 마이너스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대선도 다가왔고요. 대선이 이미 다가왔다는 거는 윤석열 관련 테마로 가기에는 이미 재료가 많이 소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보시고요. 만약에 현재가 2,420원인데 2,200원 이 전일 종가 부근인 전일 종가 부분 2,400원 부분인데 2,400원에 짧게 끊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내가 좀 버텨보겠다 그러면 2,200원까지도 버텨보시면 좋은데 자꾸 제가 조금 오늘은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적으로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추진력을 많이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월요일은 음봉이 나올 확률이 양봉이 나올 확률보다 51%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흐름 보면서 약간 마음을 강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단단히, 멘탈이 단단히 하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로, 문자로,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진행했는데요. 이용준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 이용준 위원님과 함께 종목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준이라고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상담도 계속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3부에도 상담 방송이 이어집니다. 자,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3부에서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